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제2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아까 살짝 봤어요. 8가지 소득이 있었죠.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자, 종합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시험은 당연히 양도소득이 중요한 거고, 자, 양도소득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6문제 내외로 대여섯 문제가 나오죠. 6문제 내외로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사업소득도 많은 사업소득이 종류가 있잖아요. 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또 연예인들의 소득도 또 사업소득이고요. 많은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사업소득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시험범인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해요. 자, 대여해요. 그래서 그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 소득의 이 3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근데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 시험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옛날 15회 시험 때 나온 적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요.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나왔고요. 몇 년간 쭉 나오다가 26, 27 안 나왔어요. 제가 28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나왔고요.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양도소득은 이제 사업성 없이, 자, 부동산을 자연인 개인이 둘 다 파는 건데 매매업과 양도소득은 차이점이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입니다. 자,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별하고, 특히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 임대업을 통한 소득, 이게 우리 시험범인데, 부동산 임대업이 어떤 거냐, 범위,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과 관련한 요 내용을 우리 이제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깊은 내용들이 지문에 있었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간에 뭐 그 좀 깊은 내용은 임대소득에 대한 그 계산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내용 틀리라고 냈어요. 아예 그냥.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뭐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세주택과 관련한 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합니다. 먼저 208페이지 보시면요. 제2절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부동산을 대함으로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다 체크하셔야 돼요.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 공장재단이나 그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 시설과 관련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그래서 덕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임차인 같은 거예요.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그 빌린 사람을 덕대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부동산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또 대여할 때, 그때 부동산 사업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업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하여튼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양가로 2번 구체적인 범위를 봅니다. 먼저요, 한쪽 가르친 1번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있는 소득과 전세권, 자, 부동산 임차권 같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자, 이쪽이고 다 동그라미 2번이 올해 이제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이에요.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요. 그 밖에 일반적인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소과합니다. 그래서 이 밑줄이에요.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세 대상이었어요. 무조건. 자, 그랬는데 사업소득이 아니라요. 근데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요.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 올해 동그라미 2번 내용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충 내용 보니까 소득세법 통칙에서의 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예요. 자, 요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되죠.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을 때 요것도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발생한 사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봐서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도 다음 밑줄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봅니다. 우리가 옥상에 건물 옥상에 이렇게 기지국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설치돼 있잖아요. 이런 거 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도 임대업이고요.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소득도 이것도 임대업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소득이고요. 자, 한쪽 가르친 2번, 3번은 제목만 아시면 돼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또 한쪽 가르친 3번, 광업권자, 조건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임대업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시니까 표를 보니까요. 토지 건물 대여는 사업소득입니다.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뭐고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단 지역권과 지상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요거 대여했다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요. 근데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대여하면 뭐라고요? 자, 사업소득인데 양도하면 뭐라고요? 기타소득세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세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기초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특히 올해는 하여튼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대여소득,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인데 또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뭐 부동산 상해권리 그러면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뭐 지상권, 지역권 등을 대여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기타소득이다. 요걸 꼭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자, 먼저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논밭을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이지 사업소득이지. 요거를 만약에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또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만약에 대가를 받는다. 그럴 땐 과세예요. 자,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하는데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을 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 가르친 2번 일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속. 먼저요. 동그라미 1번 일개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 임대했을 때 상가 아닙니다. 주택 임대했을 때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일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밑줄. 이 경우 또 밑줄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 기준시가가요. 실지거래계획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은요. 실지거래계획이 아니라 양도세와 달리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계속 밑줄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일개라 할지라도 비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국외 소지하는 주택이라든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하나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동그라미 니은번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12월 31일 그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기준시가가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입니다. 자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하나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원래 일개 소유하는 제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동그라미 2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법령 조정하는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요 비과세합니다. 올해 말까지는요. 올해 말까지는 이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그래서 임대소득이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올해까지는 비과세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를 해요. 자, 근데 올해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번도 밑줄 걷죠 하여튼. 자, 2천만 원,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의 과세기간에 따른 총수익금 합계액 2천만 원 이하 이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는 거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과 부토지 범위.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 부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면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물의 연면적과 니은번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 곱하여 산정한 면적. 비교수 둘 중 어떤 거? 넓은 면적을 주택 부토지로 보고요. 동그라미 4번 또 중요합니다.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계산.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는 비과세잖아요.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일개 주택으로 보되 하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 월세 받을 때 다가구 주택 하나만 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 소유하는 자니까 그 월세 받을 때 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일개 주택으로 계산한다. 밑줄 쫙이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이요.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자, 밑줄이고 B번 봅니다. 지분이 그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밑줄 짜기요.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 그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시험에 이미 나온 것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이 있을 때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요, 을이라는 사람 소유주택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을이, 자, 요 주택을, 요건 A주택이라고 할게요. 요거 B주택이라고 할게요. 요 B주택을, 요것을 임대했을 때, 을이 임대했을 때, 을은, 자,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금방 읽었는데, 여러분들? 1세 몇 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 1세 몇 주택자로 봐요?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요거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1세주택으로 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임대소득을. 자 여러분 봅니다. 왜냐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대.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의뢰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공동소유주택은요. 공동소유주택은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OX요. X입니다. 공동소유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근데 만약에 지분이 만약에 50%씩이다. 지분이 50%씩이다. 자, 그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땐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갑과 을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어떻게 하고?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도 미실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바꾼다는 뻔히 뭐요? 임차 또는 임차받은 주택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바꾸겠죠? 아니고 누구? 임차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여러분요. 자,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리을번
전대나 전전세가 뭔지 모르신 분은 나한테 묻지 말고 민법 배우시고 1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한다. 밑줄 짜기요. 부부는요. 여러분 저를 주의해 보세요. 주의해서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부부 따로따로 계산해요. 소득세 계산은 부부도 개인별 과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주택수 계산할 때만 부부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판단해요. 남편 명의 주택 하나가 있고 부인 명의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임대했을 때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은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 얘기고.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표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주택으로 계산하고 시험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각각을 독립하여 구역이 된 부분을 각각 1개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틀리고 전체를 한 개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임차 또는 전세반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기 주택으로 임차인 또는 전세반지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부부는 어떻게 하고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합산해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작년에는 여기서 지문에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뭐 계산은 요거는 다음에 심화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 계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서 어디서 문제가 나와서 정답이 있었냐면 지문이 212페이지 요거 부동산 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세금이나 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해요. 그럼 전세금,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자.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임대소득은 월임대료로 소득세가 계산되거든요. 근데 월임대료가 없어. 자, 보증금, 전세금만 받았어. 그러면 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임대료를 은행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해서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그걸 말한다는 거. 자, 그래서 월임대료로 말하자면 환산한 임대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간주임대료인데 계산하는 방식이 쭉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거기 보세요.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액에서 주택에 대한 것은 3억 원을 공제를 해요. 3억 원을 기본적으로 빼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60%를 곱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360분의 1이라는 것은 임대 기간을 곱해요.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 요거 현재 4.3%인데 요거 이제 곱하고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요. 거기 금융수익에서 그 표 아래에 꽃 표시가 3개가 있죠. 꽃이 3개 있는 거 보니까 요 금융수익에서 그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를 말하며 요건 포함해. 근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데 작년 시험에는 이 금융수익에 뭐 수입이자와 할인료, 그 다음에 배당금의 합계, 그리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을 포함함, 이렇게 시험 문제 바꿔서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제외한다 이런 거를. 요거까지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세법 16문항 나오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게 그 지문에 있더라고요. 이걸 포함한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금융수익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바꿔서 나왔었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자, 됐습니다. 일단 됐고 계산은 넘어가고요. 213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아니구나. 넘어갈 게 아니구나. 참 여기 그 211페이지 다시 갑니다. 간주임대료에서요. 211페이지 간주임대료에서 자, 동그라미 2번 주택의 간주임대료 있죠? 211페이지 맨 하단에 주택의 간주임대료. 원칙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밑줄 짜기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전세주택은 소득세를 과세 안 해요. 예? 상가는 나중에 이제 정리해드리겠지만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는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든 월세 받고 임대하든 무조건 상가는 과세인데 주택은
월임대료, 월세 받는 주택만 과세고, 월세 주택만 과세하고, 월임대료에 대해서만, 전세주택,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원칙으로 전세주택은 소득세를 과세 안 해요. 전세주택은. 근데, 자, 미술이었죠? 근데 다만 212페이지 특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A번이요. 전세주택도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주택수가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계속 미술입니다. 엔드입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증금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몇 주택 이상에 대해 전세주택 과세할 때는 원칙 과세하는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까지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동그라미 B번. 다만 위 A의 주택수 계산 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자,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엔드입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면서 면적으로는 엔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자, 이렇게 소형주택일 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2018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2018년도에 주택이 세 채가 있어요. 주택이 세 채인데 내가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 두 채는 전세를 줬어요. 전세는 줬어요. 자, 전세를 줬는데 그때 다만 그 기준시가 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서울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자, 지방이 아닌다면은 저 어떡하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세 채 중에서 한 채라도 만약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주택수 계산 아예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주택은 원칙 과세하지 않는데, 과세하려면 몇 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엔드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계산 조그만 게 나왔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일단 오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부동산 임대업,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또 주택수 계산,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부동산업에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219페이지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219페이지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과 관련합니다. 잠깐만요. 218페이지 문제, 5번 문제 한번 그럼 볼까요? 작년 기출문제인데 28 기출문제. 작년에는 틀리라고 냈어요, 사실은. 좀 틀리라고 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8페이지 5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올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8년도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좀 지문을 수정했습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아까 지상권, 지역권도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 점들은 임대업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아까 좀 거기서 지나왔구나. 무슨 얘기냐면 213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요약집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와요. 양도소득은요,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 세율별 공제라든가 뭐 같은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이 부동산 임대부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심화이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결손금은요, 자, 종합소득과세표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고요. 또 다음 연도로도 2월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자, 4번 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 소득은 없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면 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중 1주택 임대가 받은 연간 자,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합니다. 연간 1,8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게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한다는 건 수없이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합니다. 맞고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요거는 포함한다 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한다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거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까 포함한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자, 평상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예? 배운 내용인데 5번이 이제 못 보던 거예요. 못 보던 거고. 자, 못 보던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5번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못 보던 거니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확실하고 5번이 처음 본 거야. 그러면 일단 5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근데 이제 수강생들 자신이 없는 거죠. 못 본 거니까. 일단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간에 작년에 문제가 좀 이랬었습니다. 틀리게 내는 문제였고요. 근데 잘 눈치 있으면 맞출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런 수강생분들이 세법 고수 저한테 제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이 5번 지문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자, 그랬는데도 맞췄단 말이죠.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냐? 1번부터 4번까지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골라서 이렇게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간에 세법은 항상 옛날부터 한 문제 자체가 안 가르쳐 준 거, 제가 안 가르쳐 준 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가 이제 좀 그런 게 두드러졌고, 그 전에랑은 제가 안 가르쳐 준 게 나온 게 23회인가 그때 또 좀 안 가르쳐 준 게 나왔었고, 25회인가 한 번 또 안 가르쳐 준 게 나왔었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 외에는 제가 다 안 가르쳐 준 것을 계속 강조하고 뭐 이렇게 슬쩍 보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한 그런 거에서 다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안 가르쳐 준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 문제 5개 중에서, 지문 5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안 가르쳐 준 낯선 게 나와요. 그랬을 때 배운 내용으로 이걸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분들은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간에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만 나왔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219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제 드디어 양도세인데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남았죠, 우리가? 4월달 2주 남았잖아요. 예? 벌써 이제 4월달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월달도. 아이고, 시간이 금방 가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2주 동안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2주 동안에 이제 꽃이 이제 절정으로 꽃보다 날씨가 이제 절정이잖아요. 절정으로 치달아 가는데, 꼭 양도소득세 할 때 되면은 4월 말 되면 파장분위기야, 항상 하원들은. 수업 빠지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번 3, 4월 달 과정에서 4월 달에 요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2주에 걸쳐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안 들으면 세법에서 부동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꼽는 찐빵을 먹는 거예요. 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에서 양도세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심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마 5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제가 그러니까 순서가, 공부하는 순서가 여태까지는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아마도 제가 바로 뭐부터 보냐면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냥 5월 달 첫 주부터 뭘 들어간다고요? 양도소득세부터. 그래서 양도세를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 부분이라든가 또 일부 이제 종부세 같은 것은 11월, 12월, 1, 2월, 3, 4월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 거의 시험에 나올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6월 달 가면 쭉쭉쭉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쭉쭉쭉 보고, 새로운 거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다 배웠기 때문에 읽으면서 넘어가고,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이제 안 배웠던 내용들도 있어요. 5, 6월 달에 이제 3, 4월 과정에 못 배우는 내용도 5, 6월 달에 배우고, 하여튼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5월 초에.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초에 하필이면 또 근데 행사도 다시 많지. 수업을 빠지면 된답니다. 폭망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양도세를 3, 4월 달 다음 주, 그 다음 주 배웠죠? 바로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양도세를 공부합니다. 요 시기를 놓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끝이야,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5월 달에 양도세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5월 달에 양도세부터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90%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보고 다시 이제 저희 총론 지방세 이렇게 넘어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거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양도세 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기초이론에서 배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꼭 잘 보셔야 되면서 또 양도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도세는 양도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유형이요. 자, 이게 어떤 해에는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따로따로 과세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한 문제 따로따로 나오는데 27회 시험 때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7회 때 안 나오는 바람에 26회 때는 각각 나왔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28회 시험 때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별표에 3개 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어요. 올해는 작년만큼은 좀 따로따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고 합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느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이 확 달라지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는데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보유기간 판정의 의미가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25회 시험 때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6, 27, 28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양도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어느 때 양도 시기라고 취득 시기로 하냐도 주의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3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세에서 어렵다.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냐?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3, 4월 과정에서 또 쫙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5, 6월 달에 바로 5월 달 시작할 때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5, 6월 과정에 이제 계산 과정을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고 또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독립화 문제로. 그래서 납세 절차는 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자, 이 비과세 양도소득이 매년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작년에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비과세가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또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219페이지 자, 제1절 양도세 의미 과세사항에서 의미 특징을 가볍게 봅니다. 의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반드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아요. 그럼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고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특징은 쭉 읽어보는 거고 개인주의 과세하고 뭐 이런 것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아까 분류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 쫙이요. 자, 그래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이런 것들. 나머지 내용들은 기초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넘어가서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특징도 동그라미 2번 인세다 보니까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 번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인세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사실주의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무과입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요. 자, 이런 것들 일열 과정에서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읽으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에서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될 것이냐, 또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뭐고, 자,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세 대상은 뭐 11월, 12월, 1, 2월 달에 봤기 때문에 이거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아니 잠깐만요. 과세 대상은 한번 보도록, 오늘 그냥 보고 가야 되겠네요. 과세 대상까지는. 자, 그래서 왜냐면 뭐 이거 11월, 12월, 1, 2월 달에 봤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쭉쭉 봅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221페이지 한번, 220페이지 과세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양도소득세는 열거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다음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요. 부동산 또 주식, 파생상품 등이 있는데요. 먼저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 당연히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되고, 기타 자산도 대상인데 4가지가 있고요. 또 주식 출자 지분, 또 파생상품 등이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 얘네들이 이제 중요해요. 자, 221페이지 과세 상물의 종류입니다. 토지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거고요.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면 지적공무상 지목에 의한다. 당연합니다. 형광표로 줄 긋지 마시고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과 점포 뭐 등등 이런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건물 대상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지만, 자, 그래서 건물이 대상이다. 건축물이 아니고,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우리 기초과정 다 본 것들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자, 부동산을 동그라미 기억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입니다.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 그 뒤에다 묶어서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은 필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지상권과 전세권 그 뒤에다 묶어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여러분이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지상권, 전세권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묶어가지고, 자,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그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자, 요거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라는 거. 여기에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자, 졸리신 분이 계시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 졸고 계신 분. 자, 힘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인데,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죠. 보충 내용을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밑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된다는 거. 얘네들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하는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밑줄이죠. 토지 상환채권. 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거 이런 것들, 그 옆에다가 이런 것들,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요. 자, 이거 좀 줘야 되겠다.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자,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 토지개발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백날 갖고 있어도 주택이나 토지로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니까 이런 것들은 과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이 대상이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요. 이게 어떤 거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주부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치를 때는 감명이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애들 아빠 명의로 이걸 명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치르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서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된다는 것. 자, 요때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격은 참고적으로 취득가격은 요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여기다가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것도 프리미엄 받고 우리가 피 받고 누구한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하면 그때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된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충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4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사업용 고정자산 쫙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시험에서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짝이요. 또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작년에도 나왔지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영업권 대상입니다. 가로 안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쫙 밑줄입니다. 이런 것 다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다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지는 시설물 이용권. 그 옆에다가 예를 좀 적어놔야죠. 어떤 거요? 골프 회원권 같은 거. 골프 회원권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골프 또는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뭐 고급 사교 클럽 회원권이라든가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골프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동네 있는 회원권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자,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은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은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1월, 12월, 1, 2월 달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특정한 법인 주식, 리을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일정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도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으로서. 그 다음에 5번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되는데요. 기억번에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요. 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맨 마지막 제 줄 222페이지 대주가 양도하는 것 밑줄 대상이 되고요. 또 223페이지 증권시장의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즉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니은번 표 아래에 이 대주주 요건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니은번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일정한 금융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못했고요.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 한 장 넘기시면요. 224페이지 과세상인 것과 아닌 것이 쭉 나옵니다. 제가요. 다음 주에 있잖아요. 여기부터 좀 더 대상인 거 아닌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기를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리고 양도의 개념과 형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양도세. 저를 봅니다. 오늘 배운 거 중에서요. 부동산 우리 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 관련 사업소득, 임대업이 어떤 거냐 그러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인데 임대업인데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까? 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전세권, 또 지역권, 또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부동산 상해 권리로서 이런 것들 대여했을 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대여했을 때 자,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역권과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세 대상이고. 에? 일반적인 그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올해 바뀌었어요. 자,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이 기타소득이었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광업권자, 조급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이건 제목만 눈에 익히 두시면 되고 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민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이고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여 걷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판매하기 전에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도 뭐라고요?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이에요. 자,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런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으면 비과세입니다. 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대여소득 비과세하는데 다만 한 개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 고가주택과 북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이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한 개라 할지라도 과세가 되는, 즉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자, 실지 거래가 합계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과세기간 이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그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개실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하나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또 요거 그다음에요. 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올해까지는 임대소득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작년에 1,800만 원 나왔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일개 소유는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개 주택으로 봅니다. 아니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니고 원칙은 뭐라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이게 먼저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갑지분 60%, 월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갑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지분이 가장 큰 자 2인 이상일 때가 각각의 소유고. 그 다음에 또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차인이나 전세반자의 자의 주택으로. 임대인 아니라는 거.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지만 주택수 계산은 부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택 임대소득은 이거 월임대료에 대해서 월세 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고, 전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전세 주택은 소득세 계산하지 않는데, 다만 자, 전세 주택은 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게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초과해야 되고, 이때 주택수 3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로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올해까지는 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이런 정도 오늘 일단 임대업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쭉 복습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양도세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